안녕하세요. 표준엄마 이현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지 1년이 됐습니다. 한국에 다양한 이념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종북만은 안 된다. 이런 사회적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었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종북 통진당 세력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집회에서 이석기 석방 구호가 나오고요. 옛 통진당 세력이 다시 모인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가운데 얼마나 외우고 계십니까? 태극기 보시면 어떤 마음 드십니까? 서울시 광화문 태극기 반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애국가 다 외우지 못하시죠? 다 외우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남자들은 이제 군대에서 다 외우니까 많이 한데 애국가 태극기 최근에 하여튼 2, 3일 전에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 대형 태극기 설치하는 상시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산하위원회 여러 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많이 냈고요. 본질적인 부분에서 어떤 시각차, 도대체 어떤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태극기 개양을 반대한다고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태극기는 국가의 상징물입니다.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어떤 상징적인 매개물인데 이런 태극기에 대해서 또 더 정확하게는 애국심에 대해서 뭐 철진한 것, 촌스러운 것, 예. 혹은 어떤 분들은 뭐 국수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뭐 때가 어느 때인데 뭐 우리 민족주의 뭐 이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사고 방식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은 좀 뭐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바로 한국 사회에 있는 그런 일종의 겉멋든 생각, 겉멋든 생각을 빨리 걷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국민,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상징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또 그거 아래에서 어떤 국가관이라든지 또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 이런 거 막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치 세련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시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종의 뭐 강남 좌파 이런 데 대한 비판과 비슷한 측면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소위 말하는 리버럴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유주의자라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분들. 그렇죠. 그거는 근데 엄연한 유럽에서 발언된 자유주의와도 맥도 다른데요. 이런 이제 본인을 리버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소위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당연히 어떤 국가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본분과 생각들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을 당연시하거나 자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벗어내야 되는데 일단 그 서울시는 특히나 이 국가의 수도로서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이전에 그 박원순 시장이 보인 행보라든지 또 박원순 시장을 에워쌌던 그 세력들이라고 할까요? 그 진영이 어떤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애국가, 또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볼 때 저거는 그냥 촌스러워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는 볼 수 없는 다분한 어떤 정치적 의도와 그분들의 그 사상적인 그런 깊은 고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건 매우 우려스러운 행동입니다. 저는 겉멋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와닿는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 보도 자료를 보면 시민 정서에 안 맞다. 어떤 시민 정신인지 모르겠는데 시민 정선에 맞지 않다. 그리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 시민 정서에 안 맞다라는 게 태극기가 뭔가 오래된 거, 낡은 거, 뭔가 철진한 것. 태극기가 있으면 왠지 옛날 구닥다리 같다는 그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시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고육지책으로 자꾸 이제 다른 이야기를 예. 애써서 다른 이제 명분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왜 광화문 한복판에서 펄럭이는 태극기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서울의 상징으로서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예. 시민의 의중과 맞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민의 의중에는 맞는데 혹시 민중의 의중에 안 맞는 것이 아닌지 좀 되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 11월, 12월에 있었던 뭐 민중 총궐기 대회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저분들이 같이 우리가 살을 맞대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였는데 아마 대부분의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자부심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것이 뭐 미관을 해친다거나 촌스럽다거나 이런 식의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실 텐데 예. 왜 유독 서울시만 그렇게 과민한 것인지 박원순 시장이 한번 직접 해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시민은 찬성하는데 민중은 찬성하지 않는 것 같다. 저희가 이런 생각 좀 하게 됩니다. 애국이라는 표현,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애국하면 손해다? 이런 우리 정서가 깔려 있는 건 아닐까요? 뭐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별로 손해더라. 뭐 뭔가 약간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애국에 대한 존중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애국에 대한 존중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손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셨는데 법치입니다. 법이 명하는 대로, 법이 주어진 대로 그것을 지켰을 때 개인이 자유와 안전 그리고 재산권 이런 중요한 개인의 가치가 지켜지느냐 이런 것의 여부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법을 지키고 살면서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애국하면 손해냐라는 것은 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하는 어떤 그 위압 같은 것입니다. 즉 우리가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이 찬성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표현하면은 당신 누구냐 막 이렇게 집단적으로 물매가 그렇죠. 주어진다든지 아니면 청문회장에서 당신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특정한 몇몇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이 비판과 비난적인 그 사고를 강요하면서 그것에 찬동을 해야지만 뭐 청문회를 통과시켜준다든지 이런 식의 문화들이 자꾸 이 애국으로부터 시민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육 걱정을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 교육이 가지고 있는 맹점도 사실 이것과 다 있다라고 봅니다. 예. 초중등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은 국민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데 중점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국민 통합이 출발하는 것인데 예. 그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특정한 이념에 편향된 어떤 그 사고 방식을 주입하고 국가의 정통이라든지 어떤 그 법치의 근간 같은 것에 대한 이해보다는 부작용 역기능에 대한 기술이나 혹은 그런 가르침에만 골몰하는 것이 이런 애국과 경시라든지 국민 의례에 대한 경시를 낳고 있는 아주 가장 큰 또 측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뭐 얘기는 좀 서울시 해명은 좀 공감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봐도 좀 많이 그렇죠. 있는데요. 말이 안 된다라고 예, 봅니다. 특히 이제 뭐 외국인 젊은 세대가 태극기 하는 거 이해 못할 거다. 근데 저희가 왜 해외 나오면 1년 내내 태극기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뭐 권위적이다.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 뭐 방금 쭉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외국 나가 보면 뭐 미국 예를 들어서 뭐 수도 성조기입니다. 온 동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뭐 우리나라 태극기도 그렇고 다 괜찮지 않습니까? 네. 활용하고 옷에도 만들어 붙이고 네. 우리도 많이 쓰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에서는 자기 국기 존중, 뭐 교육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뭐 미국 같은 경우 독립기념일 행사하는 거 한번 우리가 보십시오. 얼마나 자국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성조기 아래서 그 하나의 그 국민됨을 기뻐하는지 예.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애국은 촌스러운 것이다. 뭐 선진국 봐라 이런 이야기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짚어보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예. 단순히 뭐 태극기 또 국기에 대한 뭐 맹세 뭐 이런 것들도 또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슴에 달고 우리 뛰는 또 그 이 생명과 어떤 그 젊음의 한때를 바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시와 그 존중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는 문화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태극기
사건, 지금 서울시의 행태가 보여주는 그런 맥락은 매우 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IS 이슬람 테러 세력들이 프랑스에 테러를 했는데 그 테러를 당한 그 거의 공황 상태에서 관중들이 프랑스 국가를 한 목소리로 부르면서 대피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보시죠. 이 상황입니다. 지금 테러가 IS 테러 때문에 사람이 막 죽어나는 이런 아주 공포 상황에서 대피를 하면서 프랑스 국가를 부르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질서도 잘 지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테러 상황에서 왜 국가를 부를까요? 그렇죠. 저게 아마 우리는 프랑스인이다. 우린 테러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도 중요하지만 당신도 중요하다. 왜? 우린 프랑스인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집약된 표현이 아마 저 국가를 부르면서 시민의식을 지키면서 퇴장하는 모습 속에 있겠죠. 예. 그런 거 보면은 지난 이제 광화문 불법 폭력 시위 이런 데서 누군가가 대한민국 국가, 애국가를 불렀을 때 전경들을 때리고 그리고 전경 버스를 부수고 이런 행동이 멈춰질 수 있었을까? 우리라면 예.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형 재난 때 사람들이 대피하면서 우리 애국가를 부르면서 대피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아직 그러기는 좀 어렵겠죠. 대형 재난이 일단 없어야 되겠지만 예.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저런 그 대한민국의 국가, 애국가를 부르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부둥켜 안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되겠죠. 예. 네. 사실은 이제 한명숙 전 총리께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비건립을 위한 행사에서 태극기를 이렇게 밟고 서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저런 행동이 굉장히 무슨 뭐 죄라든 하여튼 뭐 처벌받는다나요? 성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데 이런 거 어떻습니까? 국가와 국기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 수구 꼴통 취급당하고 뭐 저러면 진보적이고 아주 전향적인 사람처럼 생각하는 하지만 아까 겉멋이라는 표현과 굉장히 상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부분은 좀 곤란한 것 같은데 보기에도. 저 한명숙 전 총리의 저 행동은 뭐 진보 좌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생각이 없는 겁니다. 저분이 그동안 얼마나 저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로서의 조심성은 물론이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국기를 대하는 조심성이 없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행동은 뭐 있을 수 없는 행동이고 뭐 저런 행동에 무슨 좌우 이념 논리를 갖다 붙인다는 예. 것조차가 참 황당한 일이죠. 예. 저 태극기를 밟고 섰다라는 인식도 없고 저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저게 가능했거나 그렇죠. 아니면 예. 저거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 저 비석에 가기 위해서는 저 태극기를 밟아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의식이 없거나 아니면 밟으라고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밖에는 볼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진전을 시켜보면 물론 이분하고 한명 총리하고는 생각은 다르겠지만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많았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아니 애국가 부르면 셋이냐 이 말이죠. 현장 말로 그 김어준 표현, 김어준식 쫄지마 처럼 애국가 부르면 셋이냐 화는다는 닥치시라고. 아니 17세 때 애국가 부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13세도 탔는데 근데 애국가라는 것도 국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시? 저분의 말은 자막으로 처리해서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저급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애국가라는 것이 국가가 아니다. 그럼 뭐가 저분의 국가는 도대체 무엇이고 저분의 또 마음속의 국가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를 반문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왜 국민의례를 거부하고 특정 운동권의 노래를 그 네. 예식에서 예. 부르겠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정말 저런 정당이 해산되고 저런 분들이 어떤 그 공당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곁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매우 다시 한번 다행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황교안 총리처럼 애국가 열심히 잘 부르면 그것이 애국의 반증이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황교안 총리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죠. 들어보시죠. 어린 시절
매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국제 경기 대회에서 태극기가 개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느끼는 가슴 뭉클한 감동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네, 뭐 말씀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또 다소 또 애국가 4절까지 있는데 다 완창의 애국자다. 물론 뭐 저것을 노골적으로 온 국민이 4절까지 외우라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습니까? 좀 과하지는 않습니까? 애국가가 4절까지 있는데 국가 교육의 어느 순간에 애국가를 4절까지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끊임없이 상기하지 않아서 기억 속에서 좀 다소 지워질 수는 있다고 해도 예. 그것을 교육하는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애국가를 뭐 4절까지 부르면 애국자고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국가를 상징하는 것들 그리고 국민을 통합하게 하는 어떤 상징 매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경과 존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 차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애국가, 태극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촌스럽고 이상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 왜 당연한 것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몰리는 세상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 사회가 어떤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민주화가 그냥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면 되는 거 혹은 국가와 국민으로서의 어떤 총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거부하는 선까지를 어떤 예. 민주화의 본질로 보는데 국가라는 외피, 그래서 국가라는 외형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만큼 민주주의를 탄탄하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의 중심에 있는 태극기, 애국가를 경시하고 그런 것들을 높이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그런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예. 통진당 해산한 지 1년 됐습니다. 내일 모레 19일이 이제 만 1년이 되는데요. 최근에 무슨 토론회도 열렸고 통진당 해산 1년 토론회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당은 없어졌지만 간판은 없어졌지만 사람들은 뭐 일부 이석기 의원처럼 전 의원처럼 감옥에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그 사람들 근제하다. 일부에서는 또 규합할 움직임도 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여기까지는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판 빼고는 다 살아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네. 헌법재판소 이제 내일 모레면 정말 1년이 됩니다.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하는데 예. 그것은 통진당의 간판만 그야말로 통진당이라는 정당만 없어지라는 의미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북한이 추종하는 사회주의를 하겠다. 또 북한이 이야기하는 그 진보적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세력에 대한 그야말로 퇴출 명령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통진당이 정당으로서의 막은 내렸지만 그 정당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정당을 탄생시켰던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라든지 후속 조치 같은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통진당이 본인들의 실력 그리고 본인들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상관없이 저런 공당의 자리로 갔던 것은 통진당을 탄생시킨 데 대한 또 세민련의 정치적인 책임도 있는 그렇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이 상식적으로 응당이 후속 조치로 나왔어야 될 모든 법적 조치와 정치적 논의들이 그냥 올 스톱되고 마치 통진당 하나 그냥 막을 내린 것으로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자유 세력과 반자유 세력들의 일전이 그냥 정리된 것처럼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굉장히 그걸 바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갈 길이 멀고 지난 1년은 허송세월 했다고 치더라도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 통진당의 당원이었던 사람들을
뭐 다 정치 활동 못하게 강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적성의 정도라든지 북한의 추종에 대한 그 강도를 가려가지고 예. 그 사람들에 대한 법적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 처리 수순이 됐든 예. 정치적인 그런 그 어떤 뭐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됐든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그 구성인자, 당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에 있는 사람이 활동하는 것인데 예. 당만 해산되고 사람은 그냥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통진당이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위해성은 여전히 잔존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보면 전주지법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또 정치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판결까지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1년 동안 우리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반헌법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런 그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예. 것입니다. 삼총의 말씀대로라면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들과 비슷한 또는 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동조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있고요. 광화문 도심 집회 때 폭력 시위 때도 이석기 석방 구호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특정 집단은 아니더라도 각종 뭐 노조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우군들이 있어요. 물론 새정치가 제일 처음에 우군이었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또 새로 정당을 만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체 정당을 만들거나 유사 정당 명칭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은 예. 독일의 그 헌법재판소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 금지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분들이 이제는 또 바깥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뭐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 자기들의 주장을 고스란히 펼치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이런 거 허용하라는 게 자유고 민주가 아닙니다. 자유와 민주를 지키는 데는 바로 저런 자유의 적을 다시는 공식적인 선상에 올려놓지 않을 때 그게 자유와 민주가 지켜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민들의 더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한 철저한 국가의 어떤 그 역할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노총 산하 전교조 선생님들이 또 뭐 시국선언 또 했습니다. 국정화 중단 촉구하고요. 이미 국정화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 민노총도 그랬지만 민노총 또 전교조 이분들의 목적이 뭐냐? 근본적 목적이. 물론 선생님들도 정치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이 정치하시려면 교단을 벗어나서 그런가요? 하셔야죠. 교단을 해서 교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분들이 정치를 하시려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신분적인 어떤 그 탄탄한 그 신분 보장 예. 이런 거 하에서 교원 노조, 민주노총 모두 다 노동자 조합으로서 노동자 조직으로서 노동자의 어떤 근무 환경 개선이라든지 처우 개선을 위해서 본연의 활동을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민노총 대한민국에서 가장 급여가 높고 탄탄한 정말 신분 보장이 되는 그 직종의 종사자들이 나와가지고 정치 투쟁을 한다는 말이죠. 예. 전교조는 민주노총의 가장 핵심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잡히지 않는 이상 도대체 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엄연히 법이 있는데도 처벌하지 못하고 이러는 것은 예.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를 밑둥부터 허무는 것이고 그야말로 소시민으로서 건실하게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떠한 반발과 그 과정상에서의 그 희생이 치러지더라도 정치적으로 반드시 결단을 내려서 풀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숙제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처벌 말만 하고 제대로 처벌 못했거든요. 정부가 처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법이 있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도대체 처벌을 못하느냐. 그게 아마 한두 사람이었다면 처벌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대한민국은 지금 법을 단체로 위반하거나 때로 위반하면은 이 법을 어기는 것이 마치 무슨 신성한 행위인 것처럼 네. 미화가 되고 포장이 되고
이게 법은 법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자꾸 타협의 여지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 한상균 그 전 민주노총 위원장 같은 경우 조계사에 24일간 정부와 법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엄연한 범법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24일간 그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시간을 예. 주고 기자회견 멋있게 세러모니까지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배려를 해줬습니다. 전교조도 지금 마찬가지의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법위에 군림하는 세력, 그 법위에 법을 어기고도 군림하는 세력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법을 잘 배우고 지키고 따르라고 말할 수 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저는 자유경제원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두산그룹의 뭐 이렇게 신입 사원들도 정리해고 뭐 희망퇴직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경제가 그렇게 비상 상태라고 할 만큼 굉장히 위기입니까? 지금 세계에 어디를 봐도 온전한 데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이 대외 의존도 또 수출하고 무역을 예. 통해 가지고 이제 경제 활로를 모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도 또 중동 시장도 중국 시장도 불안한 지금 이 현 정세야말로 가장 그 경제의 적신호가 켜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난국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뭐 경제 활성화 법안 또 노동개혁 관련 또 5개 법안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걸려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의 국회만 이 심각성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여당 지지층에서는 무조건 대통령 쪽 다 맞다. 야당 지지 쪽에서는 노동개혁이고 뭐고 다 반대다. 대통령이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자기가 자기의 이념적인 또는 지지하는 성향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일을 우리 편하는 것은 다 찬성, 적구리하는 것은 다 반대. 이 상황에서 타협점이 있습니까? 방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국가의 여러 정책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따라가시기에 너무나 본인들의 일상이 바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듣기에는 좋은 것, 그냥 듣기에는 나쁜 것 사이에 실질적인 이야기를 정치에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쟁점을 가지고 다투나 그러나 끝에는 과반으로 예.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문제는 그런 것들이 작동을 안 하니까 시민 대 시민 문제로 가는 것이죠.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법원이 가토 다스야 전 상케이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명예훼손한 건 맞는데 목적이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다. 참 저도 뭐 이렇게 논리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박 대통령의 세월호 사태 당시의 행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는데 훼손한 건 사실인데 그 비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예. 과반수 찾아가야 된다? 그렇죠. 과반의 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예. 국민들이 피로하시지 않도록 국회에서 정치적인 그 결정을 통해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죠. 어떻게 매 사안을 국민들에게 찬반을 여쭤봐 가지고 그거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라고 세비 들여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보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연구하고 골몰하셔야죠. 이제는 연구할 타이밍도 지났고 빨리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이 발등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서 이제는 이제 해결하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 말씀 들어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아직 갈 길이 참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